요즘 시대의 다양한 이슈와 콘텐츠를 아메이와 함께 재밌게 풀어나가는 팟캐스트 잼캐스트. 네, 호스트 홍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정 게스트 김민기 리더님 모셨습니다. 이게 정해놓고 저만 게스트하는 것 같은데. 네. 고정이지만 네, 그렇죠. 고정 붙박인가요? 게스트이신 건 그럼요. 고정의 의미가 붙박이신 거죠. 게스트 방송을 비용도 못 해놓으셨는데, 드리고 네, 참 괜찮습니다. 네. 좋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네. 이 보헤미안 랩소디, 이 두 번째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게스트 우리끼리만 막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구독수 많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무료로 하는 거지만 그 구독수 올라가는 그 지지, 네. 그 힘 받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보시고요. 예. 오늘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은 제가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제일 흥미있었던 주제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미팅장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진행자분께서 김민기 리더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영 리더라고. 그래서 저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다. 리더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영하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저는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제 이제 그 타이틀이 영앤 글로벌이었는데 영은 좀 간 것 같고 영은 갔어요. 네, 아직 붙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은 갔고 네. 글로벌 이 굉장히 좋은 단어고 네. 굉장히 특별한 거죠. 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비전 본 것도 저도 이제 그런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니까 오늘 재밌겠네요. 네, 정말 기대되고요. 아니 근데 홍기현님도 글로벌 경험 있잖아요. 직장생활 했잖아요. 네, 저는 홍콩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가 저는 처음이었어요. 글로벌 경험이. 몇 년도지? 2010년 저는 20대의 마지막을 홍콩에서 그 대학교 때 배낭여행 같은 거 안 갔어요? 배낭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주고 가는 여행들. 그리고 교환학생은 교환 못 당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치. 돈 내서 가는 계절학기 갔었어요. 방송 미국으로. 보신 분 중에 뭐 교환학생 갔다 오신 분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메이하기 이게 훨씬 스펙이 넘쳐나시니까. 근데 뭐 교환학생 못 갔다 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교환학생 못 갔고요. 네. 제 돈 내고 갔다 왔는데. 네. 리더님도 그래서 아메이 하기 전에도 외국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는 사실 대학교 가기 전까지 별로 없었고 대학교 가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네. 그때 이제 부자 아빠 만나면서 이제 멕시코 갔다 오면서 와 우리나라 말고 다른 언어와 다른 피부 색깔로 이게 다양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구나 네. 하는 느껴서 이제 저는 되게 기대가 많았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알아보게 된 것도 네. 그 일본 리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인들은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믿질 않아요. 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네. 그걸 또 한국어로 또 번역한 거를 제가 듣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로 된 스피치가 좀 있었어요. 몇 개. 네. 난 그게 와닿더라고. 그리고 중국어로 된 거. 네. 다 이제 통역된 거, 정액된 건데 외국어로 외국어로 얘기하니까 야 이게 외국에도 통하는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좀 조금. 저 그래도 그게 외국 뭐 스피치를 듣는다고 이게 아메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잖아요. 잘 안 들지. 네. 근데 리더님은 아메이 리더가 되고 거기다 아메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어렸을 제 때. 말이래 그렇지만 남다르지 않았나. 점점 뻔뻔해지는데 남달랐던 것 같아요. 뭐 그거 듣는다고 안 하지. 네. 나는 왜 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었어. 이게 대운명이고 하는데 듣는 분들 엄청 지금 반대가 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면 일단 저는 이제 영국하고 그 미국 갔을 때 영국에서 특히 유럽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배낭여행 뭐 요새 분들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일단 좀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이라면 외국. 네. 그럼 다른 문화권 같지만 실제로 외국 나가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정서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사업은 동네 아메이였는데 이게 외국에서 이게 진행되는 걸 보고 제가 또 2005년도인가 그때 이제 태국에 타포렐이라고 그때 글로벌 이제 컨벤션에서 갔을 때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3개국 정도 다양한 나라 분들이 오셔서
이 아메이 사업을 좋아하고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좀 큰 판이구나. 네. 그런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컴퍼니 많거든요. 네. LG도 그렇고 그렇죠. 삼성도 그렇고 네. 에스코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자동차.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뭐 대기업 출신이지만 그 글로벌 회사를 다닌다고 내가 글로벌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 슈퍼 로컬이지. 네. 나는 뭐 글로벌 기업인 줄 알고 갔는데 뭐 사무실에 일하면 네.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이가 글로벌 컴퍼니라는 건 어떤 문제 그거냐면요. 글로벌 플랫폼에서 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내가 국제 후원이나 국제 사업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장에서 사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매년 리더십 여행이라든지 네. 다른 여행을 가는데 이게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굉장한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오늘은 이제 리더십은 안 다룰 거예요. 이게 너무 덩어리 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해외 로켓. 우리 이제 1월 달에 삿포로 가지 않습니까? 네. 광고하면서 삿포로에서는 이제 리더십 특집 합니다. 리더십 특집. 대박이네요. 네. 삿포로에서 일본 삿포로 맥주 리더님들. 먹으면서 눈밭에서 이제 방송할 예정인데 네. 오늘은 이제 그거 말고 그 아메이가 이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문화를 하고 있는지 네. 그거 이제 제 개인 경험 좀 담아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이게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 자체가 글로벌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간접적인 실은 경험을 한국에서도 글로벌 경험을 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이신 거죠. 아 그렇죠. 이게 단순히 외국 제품을 내가 다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지금 아티스트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장 핫한 도시, 커스메틱 가장 핫한 도시 네. 뉴욕, 그다음 파리, 네. 그다음 방콕, 그다음 도쿄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네 개의 도시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하는데 저는 요새 인스타나 페이스북 네. 보면 뭐 아시아에 있는 친구들이나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다 똑같이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물론 뭐 포르쉐 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명품 브랜드 사이트도 그런 거 좋다 올려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소비하는 거고 네. 우리가 그걸 유통시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 인정받고 글로벌로 검증된 제품을 네. 제가 소비할 수 있는 것 넘어서 제가 유통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비즈니스죠.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법률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 나라에 로컬라이즈 됐지만 굉장히 큰 플랫폼인 비즈니스를 내가 경험하는 게 네. 굉장히 특별한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알아보고 할 때 특히 그냥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제품들의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선진국의 기준으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높은 레벨이고 그런 거를 그냥 제가 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강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한국은 반도체가 뭐가 한국은 그렇죠. 반도체가 게임이에요. 네. 이것은 한국이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국을 리드하고 있는 네. 거죠. 맞죠. 근데 이제 환경적인 문제, 우리 제품이 이제 세제나 네. 우리 몸에 바른 이런 것들 그리고 정수기나 청정 같은 제품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들 네. 거기는 기준 엄청 엄격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신문 기사도 봤겠지만 미세먼지 네. 그 기준이 WHO 네. 세계보건기구 기준하고 한국과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허용치가 네. WHO보다 2배는 관대하거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괜찮다는 상황이 WHO 기준은 아닌 거예요. 네. 그 기준들은 선진국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OECD에서 이제 선진국 할 수 있지만 그런 기준에 부합해야지 네. 그 나라에서 통용이 되는 건데 그 모든 나라에서 토용받고 네. 인정받는 제품이면 그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글로벌 사업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다 리더님은 더 다양하게 국제 사업 아니면은 또 초대도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니크한 글로벌 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셨나요? 아니 뭐 상상까지는 안 했는데 네. 이것도 참 기회가 된 게 유니크한 그런 것보다는 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2009년도에 우리는 이제 다이아몬드 대거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만 29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일본에 초대를 받고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전 세계 이제 아메이 이제 회사에서 네. 결국 ABO들 비즈니스에 대한 동기부여는 ABO들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운 좋게 이제 몇 번 가서 스피치를 하다 보니 네. 좋으셨나 봐요. 좋으니까 계속 불렀겠지. 잘하셔서 그런 거죠. 아니, 잘했다기보다는 네.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겠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 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나라 가면서 배웠던 게 뭐냐면 야 내가 한국에서 이 좋아하는 이 제품을 네.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좀 틀립니다. 그게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네. 몇 개국 정도 다녀오셨어요? 일단은 네. 그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그 나간 것도 포함해서 네. 내가 얼마나 많이 나갔나. 네.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여권이 만료가 된 거예요. 여권이 만료된 게 아니라 여권에 들어있는 이제 종이가. 네. 그게 원래 한 페이지가 다 있어야지 증지를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네. 다 찍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여권을 새로 만들어 왔어요. 여권 새로 만들면 불편하거든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네. 뭐 기다려야 번호도 되고. 바뀌고. 근데 그 옆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있더라고. 네. 그 내가 여기 출입국 관리소면 그러면 제가 얼마나 왔다 갔는지 알 수 있냐고. 알 수 있다고. 네. 인천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왔다 갔다 제가 다 찍어봤지. 네. 제가 140번 정도 나갔더라고. 언제부터 아메 시작하셨어요? 아니요, 2002년부터. 네. 제가 영국 나간 것부터. 사실 근데 아메 하기 전에는 한 4-5번밖에 안 나봤고 나머지 한 130 몇 번은 다 아메 통해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 아메이도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이니까 지역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요거 아시는 분 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좋네요. 이 아메이도 총 크게 보면 우리는 5개 대륙 있는데 이게 총 4개의 지역으로 묶어서 비즈니스를 글로벌 비즈니스. 거기 이제 제일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뭐냐면 아시아 퍼시픽. 네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두바이 여행을 같이 가는 아시아 퍼시픽. 그다음에 유럽. 유럽에 이제 아프리카 지금 포함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아메리카는 노스. 그다음에 미들, 그다음에 사우스. 네. 북미, 중미, 남미. 그다음에 이제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그래 가지고 중국, 대만, 홍콩 그 지역이죠. 제가 보니까 다 갔다 온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다 갔다 왔어요. 초대로 다 다녀오신 초대로 거예요? 갔다 온 것 같아요. 초대로. 네. 여행 포함하면 다 갔다 왔지만 초대로 갔다 왔죠. 근데 나라마다 다 특별했던 것 같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던 그런 느낌들 많았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다녀오신 곳이 어디죠? 일본이죠. 몇 번 다녀오셨어요? 네. 60번부터 카운트 안 했는데 60번 넘게 다닌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정말 많이 갔다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알게 된 것도 그 일본 리더들. 처음에 이제 일본 리더들은 이제 남성 리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 싱글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 스피치가 좀 인상적이어서 아메이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에도 거기 초대받아갖고 일단 가깝잖아요. 그쵸? 가까운데 완전히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 가서는 저는 이제 주로 도쿄를 많이 가지만 뭐 여러 번 가도 전혀 질리지 않아요. 갈 때마다 새롭고 갈 때마다 똑같은 식당 간 적도 없어요. 진짜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아메이 리더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분들이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가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만 거기 이제 현지 리더들이 있으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도 가고 뭐 초대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제가 뭐 초대로 가더라도 아메이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나요? 그렇게 초대받으면은 어떤 얘기? 특별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똑같은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는 아메이에서 거절받은 얘기죠. 그런 얘기할 때 제일 좋아요. 자기를 어루만져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똑같거든. 한국이나 초대해서 한국이나. 빵꾸나고 카톡이나 라인 확인하는 거 똑같고요. 오랫동안 개인 PB, 그룹 PB 똑같고. 그러니까 뭐 처음 아메이를 모르신 분들 저게 뭔 얘기인가 하지만 이게 글로벌로 통용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나라랑 과정이 딱 똑같다는 거 그렇다면 한국에서만 내가 성장해서 다이아몬드나 그게 성취하더라도 글로벌로 먹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글로벌 라이센스는 아메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좋네요. 거기다 일본은 그냥 뭐 스피치만 하러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최근에는 저희 농구도 하러 갔다 왔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잠깐 마신 XS라는 에너드링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젊은 감성이고 다이너믹하잖아요. 그 캘리포니아 라구나 비치에 있는 서퍼들이 만든 에너드링크. 근데 이것이 이제 문화랑 같이 돼가지고 그 일본에서는 젊은 리더분들이 그 농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농구 시합을 하자. 일본은 메이저 대가 4개 있거든요. 스포츠로. 일단 야구도 있고요. 야구는 그 도쿄돔 빌려서 하더라고. 1년에 한 번. 야구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 대회 있고 그다음에 볼링 대회 있고 농구 대회 있어요. 그래서 XX는 3대3 농구가 있거든요. 이때까지 한 5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 근데 제가 이제 5회는 이제 구경 다 갔고
저희가 XS 농구대회는 3회 참가했죠. 네. 재작년부터. 네. 재작년, 작년, 올해. 네. 와, 근데 저희도 이제 연습 많이 해서 가잖아요. 네. 사실 연습했다고는 잘하는 사람 데려가죠. SB 이상 중에 잘하는 사람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참가 조건이 SB 이상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도 하는 대로 했는데 예선은 우리 무조건 통과야. 예선은 무조건 조 1위로 올라가는데 네. 본선 가서 본선 열렸으면 올라오는데 네. 가보시 알겠지만 잘해야 안 돼요 거기. 잘해야 돼. 엄청 잘해요. 네. 여자들도 정말 여자도 잘하고요. 잘하고 거기 소켄이랑 수석 다이아몬드는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정말, 네. 막 더블 클러치 막 해버린다니까. 네. 그냥. 너무 멋있어요. 옛날에 진짜 빰빰빰빰빰 마지막 승부나 슬램덩크 추억 있는 네. 이 아재들 가면 죽죠. 근데, 정말 재밌죠. 네, 그 분위기도 정말 그냥 농구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나잖아요. 막 디제잉 쇼도 하고 중간에 가수가 뭐 거의 DJ들 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인데 다 그냥 리더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디제잉도 하고 네. 리더가 경기 진행도 하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여기에 그 미국의 데이브 앤더 빈 팀도 네. 오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3세들 왔잖아. 네. 디보스하고 베넨데 가면 3세들. 이 돈 많은 애들 온 거예요. 너무 잘하던데요, 걔네들도. 일단 네. 키가 크고 이 아메이가 이제 네덜란드 회사 아닙니까? 네. 다들 키가 크시더라고.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세들이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네. 우리랑 같이 호흡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 사실이 네. 난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야 이거 진짜 글로벌이다. 네. 이게 패밀리 기업이니까 지난번에 다했지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상장해서 하면 콜드하지. 근데 이제 가족 기업이니까 네. 이 3세들도 우리 ABO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같이 농구 게임하고 와,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농구가 그리고 실은 저는 응원단으로 갔잖아요. 응원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날 목 쉬어가지고 말도 못했었는데 그게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이해를 하는 넥세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저는 기존에는 그냥 음료수라고만 기운의 에너지 내는 음료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 하나에 컬처가 담겨 있고 되게 영한 그거 에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그 문화가 담겨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이 비즈니스 접목하더라도 지금 XS52 슈퍼 시리즈 네. 지금 젊은 리더들 프로모션 걸렸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XS 매출이나 여러 가지 후원의 상황에 따라서 네. 와 스페인 어디야 거기 초대받잖아요. 네. 요트 대회. 네. 그런 건 없죠. 그게 이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라는 거죠. 네. 진짜 본사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글로벌 익스피리언스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XS 이 아까 말씀하셨던 농구 대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언젠가 갈 수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대회. 그때 네. 이제 데이브 밴드맨 얘기한 게 인기가 너무 좋으니 아시아에서 농구 진짜 좋아하는 나라 또 필리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네. 이번에 대만 아메이 CEO하고 또 부사장 오셨어요. 너무 좋다 이 프로그램. 대만도 리그전을 걸어서 한다. 한국도 한다. 네. 일본도 한다. 네. 아니 필리핀이 한다. 그럼 결승전은 올랜도 매직. 홈코트인 아메이 센터. 거기서 한번 하자. 이게 건의가 지금 들어갔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진행 중인 알고 있습니다. 우와, 진행 중.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언젠가는 올랜도 매직 샤키너리 덩크했던 데서 우리가 이제 자유투 레이업인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네. 진짜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정말 꼭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너무 재밌네요. 일본은 진짜 다양하게 진짜 그 농구도 가시고 뭐 일본은 또 보시고. 맛있잖아요. 일본은 맛집을 검색 안 해도 돼. 아무 데나 들어가도 다 맛집이야. 일본 진짜 맛있는데 그 규카츠도 맛있고 스시도 맛있고 돈가스도 맛있고 함박스도 맛있고 거기는 디저트도 되게 맛있어요. 언제 한번 우리 일본 여행 특집 한번 합시다. 삿포로 가니까 삿포로에 또 먹을 거 많잖아요. 일본 여행 특집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네. 아시아에는 그러면 일본 제일 많이 가셨고 또 아시아에서 또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사실 아시아 제가 갔다 온 나라가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뭐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은 다 비슷하지만 나라마다 틀려요. 네.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나라는 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저 공중부양에서 내려온. 공중부양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나는 사실 그 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무서웠던 건 그걸 사람으로 끄니까 사람이 땡기고 하는 거니까 내려올 때 이제 우레메처럼 이제 쫙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뭐 하셨어요? 공연하셨어요? 내려와 잠깐 춤추고 했는데 내려오는 게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거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말레이시아 갔었을 때 그때
그 제 차량 주위에 네. 굉장히 많은 경찰차도 많아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네. 왜 경찰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러니까 오늘 교통 트래픽이 너무 심하니까 오늘은 경찰이 의전해서 교통신호 다 무시하고 한쪽 차선을 막고 아메이 VIP들만 쫙 간다는 네. 거예요. 오. 와, 그 멋지다. 제가 이제 플랜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지만 나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 와, 완전 약간 신세계, 약간 조폭 분위기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때 아메이 리더분들이 뭐 많이 가셨나요? 아메이 크라운 앰버서더들이 네. 차가 이제 12대인가 그랬는데 제일 앞자리에 이제 김일두님 타시고 그다음에 제가 타고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현지 리더인데 나 깜짝 놀랐더라고. 야, 그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 말레이시아 아메이 그때 사장님한테 네. 이 민간 기업 행사인데 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이 얘기한 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아메이가 차지하는 위상이 네.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메이 VIP는 말레이시아 VIP다. 와, 감동 먹었잖아. 그래서 경찰들이 다 그렇게 말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굉장히 프라이드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죠. 멋있네요. 말레이시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옆에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는 섬이 3,000개가 넘는데 3,000개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인구도 많고. 근데 섬이 많아가지고 네. 이 그때 이제 그 현지 리더 말로는 이제 사업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이때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여기에 라이언이라는 친구를 내가 만나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이제 저희가 미팅 초대받아 갔을 때 김일두림 방 프렌즈 스윗에 이제 네. 버틀러였던 네. 그 라이언이 여기 이제 우리 미팅도 오고 철인 3종도 알게 되면서 네. 회사 그만두고 네. 지금 자기 일 하면서 네. 아메이 사업 하면서 철인 3종 아메이 국가대표. 와, 이 친구 진짜 멋있게 변했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 진짜. 어떤 네. 선택을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지. 그 인도네시아는 제가 라이언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고 네, 정말. 제가 작년에 그 갔을 때 그 인도네시아 그때 사장님은 네. 코엔이라는 사장님인데 그분이 벨기에 분이세요. 그분이 해준 에피소드가 나한테 네. 너무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건데요? 정확히 날짜는 지금 확인하기 98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폭동이 일어났대.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뭐 이런 나라들 보면 그 중에 이제 돈 많은 분들 그 주류들은 화교거든요. 이분들이 인구로 보면 한 3%에서 5%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이제 현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짜증났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외국 기업들, 외국인들 다 그래가지고 막 외국 간판을 다 불태우고 그랬대. 근데 아메이도 이제 AMW 미국이니까 이 폭동들이 이제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인도네시아 아메이 직원분들은 네. 호텔로 다 이동하고 그 정도의 폭동이었구나. 엄청났대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이제 괜찮냐? 에이다에서요. 네. 에이다에서 직원들 괜찮냐? 네. 혹시 ABO들의 중에 뭐 피해 분상 없냐? 네. 확인하고. 근데 이제 이 코엔 사장님 이제는 중요한 데이터가 네. 그 회사 컴퓨터에 있는데 그걸 좀 가져와야 되는데 네. 직원들 시킨 거지. 근데 이제 회사에 가 보니까 이 컴퓨터실 자체를 다 부셔놓은 거야. 불이 나가지고 네. 데이터가 없는 거야. 우리 무슨 데이터 제일 중요한 건 회원가입 데이터.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매출 데이터. 네. 매출. 제가 알기로 아메이는 이중 백업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혹시나 전산장애 나더라도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본사로 연결돼 가지고 문제 없게 하는데 그때 이제 백업이 덜 될 때 매출 데이터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본사에 이제 얘기하니까 네. 본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래요? 이 코엔 사장님이 이 그다음 달에 보너스를 정산해 주려면 네. 각자 매출이 필요한데 이게 다 보너스가 네. 매출 데이터가 날라갔다. 네. 회사에서 본사에서 에이다에서 이건 코엔 사장님 얘기예요. 그 회사는 우리를 믿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도 그렇다면 ABO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매출인지 본인이 신고하게끔 자기가 이 매출을 했다고 신고. 그러니까 자진적으로 받은 거지. 데이터가 아니라 믿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 6%인데 내가 15% 했다. 믿는 거지 그냥. 내가 그냥 1,000만 원 했어. 그렇지. 그냥 SP 되는 거지 그냥. 물론 뭐 6% 5%가 바로 뭐 다이아몬드 될 수 없지만 그날 그거는 이제 맥센스하게 뭐 그때 팩스를 받았던가 아마 전화 받았던가. 난 이게 대단 놀라요. 그래서 다 그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ABO들도 감동 먹은 거지. 네. ABO들이 이게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우리를 믿고 우리가 회사를 믿는 이런 구조가 진짜 하이 레벨의 글로벌 수준이라는 거지 이게. 멋있네요. 나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좀 정말, 아쉽게요. 네.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아메리카 100여 개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나간 회사들 나라들 중에 단 한 군데도
그 철수한 곳이 없잖아요. 실은 다흑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적자인 나라들도 있어요. 적자인 나라 많죠. 네. 근데 그런 데서도 말씀하셨던 그 AB와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많은 그 글로벌 뭐 네트워크 판매라고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 또 들어왔다가 그냥 철수하고 나간 경우도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기존에 거기에서 같이 일을 했던 파트너십을 맺었던 사람들은 그냥 완전 벙쪄버리는 건데 아메이는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게 되게 감동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진 구조, 그때 지난번에 다뤘던 가족기업이라는 거. 이게 상장을 해서다 적자나면 바로 접어요. 그렇죠. 그 비용을 계속 쓰지 않는다고 마이너스 나면. 근데 가족기업인데 그냥 가족기업이 아니라 올바른 철학을 가진 가족기업이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냐. 우리가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fe잖아요. 근데 단순히 미국 기업이지만 자국민뿐만 아니라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스케일로 본단 말이에요. Everybody counts.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세제 한 사람, 치약 하나 쓰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약을 하나 주문하는 한, 세제 수준을 하는 한 기업 마이너스도 회사를 유지하겠다. 그 철학이 있는 거죠.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메이가 100개국이 진출할 수 있었고 지난 60년간 계속 성장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진짜 이 회사에 대한 그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 휴머니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왜 잘하냐면 우리나라의 당군 그 철학이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똑같은 거야. 당군 홍익인간 정신이 그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fe라니까. 그러네요. 한국에 맞는 거야. 이건 뭐 제 사견이지만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저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할 때 신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철학을 지켜왔다는 거 그게 결국 그 신뢰네요. 이 회사가. 그렇죠. 기업은 어차피 뭐 이게 영리 추구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아메이는 그거보다 더 크게 보는 거죠. 함께하고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아메이 제품을 애용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 기회를 나눠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아메이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멋있네요.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철학을 가진 회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글로벌 그 경험들 그리고 글로벌 케이스들을 보니까는 말씀하신 그런 철학이나 그 신뢰성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서만 사업했다면 몰랐을 건데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가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특별한 나라는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어디에 있죠? 중미인가요? 콜롬비아는 남미인데 이 나라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먼저 LA로 가요. LA로 가서 대기하다가 중미로 갑니다. 중미 이제 엘살바도르. 거기서 이제 타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갔던 데는 깔리라고. 원래 콜롬비아 수도는 보고타예요. 근데 콜롬비아 제가 초대 왔을 때 처음에 좀 퀘스천이었거든요. 콜롬비아 간 적도 없고. 그다음에 무섭잖아요, 미국에 이제 마약 관련된 미드에서 다 나온 게 콜롬비아거든. 그러니까 깽단, 코수염, 곤총, 게릴라. 오래 걸려서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여기 아메이 빡센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거 좋아하니까 갔었지. 와, 이게 또 멋있어요. 진짜요? 안 무서워요. 제가 베스트 탑 5 안에 듣잖아요. 콜롬비아 깔리가. 그 정도. 딱 갔는데 이제 젊은 애들이 나를 이제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 콜롬비아 올 때 어떤 생각했냐? 너 위험하다 생각했지? 그거 완전 틀리다. 아메와 똑같다.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이고 좀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콜롬비아 사람들은 평온하고 사람들 관대하고 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메랑 똑같네. 야, 그래서 내가 보통 제가 그 게스트로 가면 스피치하고 저녁 시간 다 놀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호텔이 있거나 그래서 제가 권수민이랑 같이 안 가면 재미없는데 여기는 저녁마다 여기가 이제 깔리라는 도시가 The City of Salsa라고 살사의 메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노래방 많지 않습니까? 노래방처럼 살사바가 많아요. 그냥 살사바에서 커피 마시고 그냥 거기 술 안 마시더라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다 있어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그러니까 그 당구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어른들 많고 막 그래가지고 뭐 불량 애들 많고 그러잖아. 아니야, 여기는 우리나라 춤문화 틀려요. 완전 문화네요. 우리나라 뭐 사모님 이런 문화 절대 아니고 야, 그냥 진짜 문화예요.
그 삶이네요. 와, 그래도 매달 저녁 가서 이제 쌀쌀박하고 또 이 사람들랑 클럽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일로 출장을 갈 수는 있지만 이 비즈니스로 제가 간다는 건 그쪽 현지 리더를 만난다는 거고 현지의 그 리더들과 친구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 페이북에는 다 친구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일 하고 무슨 여행 가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스페니시 나오죠. 번역보기 하면 한글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난 지금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조지라는 친구 있거든요. 키가 큰 친구인데 25살이에요. Hey George, 너는 왜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냐?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 자기는 아메에서 크게 성공해서 이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리더가 되고 싶대요.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리더가 돼서 콜롬비아 지금 위험하고 무서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 내가 참 나라 이미지를 멋있다. 바꾼다는 그 꿈도 있구나. 그 내가 배웠어요. 멋있네요. 25살. 아, 멋있어요. 자기는 자기 나라 너무 사랑한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기회를 준 아메이가 고맙대요. 그게 나는 그런 것 같아. 진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는 지금 뭐 경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고급진 나라인데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나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훨씬 낮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메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그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사람에서 그 나라 수준을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또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빌 클린턴인가 조지 부시가 와서 그 아메이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아메이가 정말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NGO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2013년이죠. 어디였었죠 거기가? 오사카. 아마 사진 잠깐 나갈 것 같은데 오사카에 일본에서 아마 큰 컨벤션이 있었을 거예요. 오사카 돔에서. 그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게스트로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와닿았던 게 아메이는 진짜 어떤 국가도 어떤 정부 단체도 어떤 다른 기업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여성 리더들에게 사업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국가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NGO에서도 구호 물품 줄 수 있고 기업도 고용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오랫동안 그 과정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고 그 집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주는 건 아메이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예요. 멋있네요. 어떻게 보면 한국 아메이도 1991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런 많은 여성들에게 진짜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정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한 거예요. 한국 아메이가.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2000년대 시작하셨잖아요.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아메이란 걸 알게 됐고 어머니가 거기서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뭐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그래서 뭔가 성취하신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이제 아메이란 걸 알게 되고 제가 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씨앗 엄마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알아듣고 아메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집안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정말. 그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게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거에서 정말 이 사업을 귀히 여기고 정말 열정을 다하는 그런 리더들이 전 세계에 있고 함께한다는 거에 정말 저도 경험해보고 싶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메이 사업이 단순히 제품을 바꿔 쓰는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지만 결국 브랜드 체인지를 넘어서 정말 패밀리 체인지죠. 가족이 변하고 어떻게 가족이 변하나? 그 가족이 쓰는 제품이 달라지면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 사업을 하는 리더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면 그 집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바꾸는 건 저는 아메이 사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멋있네요. 저희가 글로벌 얘기하다가 정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제 한 2-3 나라밖에 터치를 안 했는데 또 제가 궁금하고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 I love 카자흐스탄. 정말 저도 가보고 싶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몽골 옆에 있어요. 몽골 옆이요. 그래서 몽골 옆에 있어서 몽골계하고 러시아계하고 섞여가지고 여기는 키도 굉장히 크고 미인들도 많고 남자 덩치도 크고 이 사람들이 또 큰 차 좋아요. 얼마 전까지 말을 타고 다녔던 사람이라 이 차량의 마력수를 이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차 다 타고 다니고. 카자흐스탄 굉장히 넓고 근데 사업하기 춥고 생각만 해도 그래서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대요? 저도 이제 카자흐스탄 사업은 안 해봐 얘기는 들었지만 제가 이제 거기 알마티라는 곳 가가지고 제가 2번 갔거든요. 그 카자흐스탄은 원래 이제 러시아 쪽에서 사업하신 분들이 계속 카자흐스탄 열어달라, 카자흐스탄 필요하다 했는데
정말 이 사람 힘이 중요한 게 거기 잠발랏이라는 네. 옛날에 이제 복서 출신의 리더가 있어요. 네. 완전 멋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하다가 또 배울 때는 배울 곳이 없으니까 네. 저 헝가리라든지 헝가리요? 그런데 파트너를 다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가장 큰 그룹이 됐고 파운더스 트리플 되시고 제가 아무래도 올해 이제 크라운까지 되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카운슬 멤버가 되셨죠. 네. 이분이 이제 초대해서 제가 갔는데 그 환경이 좋지 않죠. 우리나라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배송 시스템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사업이 주는 기회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정신 그걸로 굉장히 키웠는데 그룹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받아 가서 그분들 만나고 했는데 이분들이 또 춤을 좋아해요. 이분들이 춤 문화야. 네. 콜롬비아도 그렇지만 춤 문화예요.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저 딱이지. 딱 맞지. 리더들이 딱 맞지. 또 춤추는 거 보는 거 재밌잖아요. 이게 잠발라 처음 나오는데 네. 이 딸이 또띠인데 네. 파운더스 에메랄드거든요. 이 잠발라 리더 나오더니만 네. 스피치를 안 하시고 네. 춤을 추시는 거예요. 탑리더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춤을 추시냐 아빠가. 네. 아빠는 이 파트너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걸 제일 좋아하신대. 파트너들이 멋있다.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춤추는 거 좋아하신대. 그래서 이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멋있네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메를 안 했으면 콜롬비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단순히 뭐 인도네시아 발리 생각 여행 갔었지만 네. 단순히 그냥 갔다 오는 거잖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냥 뭐 쿠알룸푸르 여행 갈 수 있겠지만 그쪽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실제로 그 사람 경제상 어떻게 하는지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이 아메를 통해서 각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게 저는 그것이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고 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부분이긴 네. 합니다. 물론 스페인 같은 데도 제가 마드리드 가봤지만 유럽 사람들 멋있고 그다음 미국 네.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 있잖아요. 싱가포르는 또 틀려요. 싱가포르는 제가 이제 스피치 가니까 돈 얘기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 나 돈 얘기할 것도 없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고소득층이지만 시간의 자유. 진짜 네. 뱅커들 많고 여기는 금융 쪽 발달이 됐으니까 네. 수입 많지만 자기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따뜻함. 그러니까 회사는 동료는 있지만 그렇죠. 네. 친구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상사는 있지만 그치. 스승은 없죠. 그러니까 뭔가를 좀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조금 더 재밌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싶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런데 그 또 알게 됐죠. 그런 것들도. 멋있네요, 진짜. 너무 홍콩에서 근무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도 그곳에서 제일 좋았던 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거,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거. 홍콩도 어떻게 보면 많은 약간 멜팅팟이거든요. 다양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즐거웠고 저도 정말 이제 기대되는 게 그래서 두바이 리더십 세미나예요. 네. 리더십 세미나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나라의 리더님들이 다 두바이에 지금 모이는 거죠. 맞아요. 아시아 11개국. 제가 사업 시작한 이후로 가장 글로벌한 행사고 네. 지금 두바이에서도 우리가 가는 그 다음에 두바이 엑스포인데 네. 두바이 엑스포 전에 국가에서 하는 가장 큰 외국인을 맞는 행사예요. 두바이에서.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아시안 퍼시픽 11개국 가는데 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1개국이 어딘지. 네. 한국, 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그다음에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네. 이 11개국이 다 모이는 건데 와, 저도 몇 명 정도 모이나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 한 10,000명에서 한 2-3천 명 모이는데 대박이다. 와, 대단할 겁니다. 아마. 네. 케이트 페리인가요? 그 초대 가수 나왔던데. 케이트 페리. 네. 그리고 아마 자세히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이제 완전 아메이가 글로벌 스케일을 볼 수 있는 네. 가장 최고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하신 분들은 무조건 가셔야 되고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 경험 익스피리언스를 정말 간접적으로 아니 직접적으로 실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순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글로벌 경험을 했던 첫 번째가 리더십 세미나 하와이 갔다 왔던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뭐 한국 분들도 거의 계셨지만
거기서 그 옆에 인도네시아인가가 또 리서치 세미나를 하와이로 왔었어요. 맞아요, 하고 맞아요. 있었고 네. 그때 뭐 벤더빈 사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그런 아메이의 규모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아메이가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그냥 동네 가게 그냥 뭐 디지털스 파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큰 비즈니스구나라는 거를 리더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외국이라는 거, 저도 이제 대구 촌놈이기 때문에 외국 갈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나라를 가보고 그 나라 문화도 보고 그리고 아메이에서 아까 지금 글로벌 라이센스라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메이의 성취가 전 세계 어디 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편해진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많이 다닐 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다음 달에는 뭐 프랑스 가는 일정도 있고 그 다음 달 1월 달에는 일본 삿포로 가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제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조타바스 가는 거 있고 네. 그 다음엔 또 이제 과테말라 또 파워 5 네. 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매달마다 이제 이런 일정이 있는데 네. 저는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제 삶의 어떤 플랫폼을 이렇게 확장 못 시켰을 것 같고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뭐 저만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 알아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재정적 안정이 된다면 네.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 관광을 갈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나라에 맞는 어떤 그 특징들을 네.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이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그렇죠. 포인트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지금 보고 계실 많은 특히 2030 리더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재밌죠. 네. 기존에 뭐 그냥 뭐 그 어떤 사업과도 다른 질은 생각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뭐 글로벌 대기업들 있지만 이런 경험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뭐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본투비 글로벌이에요. 왜냐면 우리 자유가 보는 사이트도 유튜브에서 글로벌 맞아요. 컨텐츠지 네. 뭐 이게 로컬하지 않 그게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사회적인 플랫폼은 커졌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로컬이라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옛날에는 유학이 특별했던 거고 해외여행이 특별했지만 맞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특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기회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 네. 그러면서 진짜 각 나라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 네. 이게 진짜 글로벌 오퍼튜니티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진짜 이 글로벌 특집에 대해서 다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에 한 100분의 1도 못 하셨을 못 것 같아요. 다뤘어요. 리더십도 안 다뤘지.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베트남이나 네, 미국에 국제 사업하는 사업하시는 얘기도 거. 못 다뤘지.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 계속 할 거니까. 그렇죠. 네, 팟캐스트 계속 할 거고요. 네,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글로벌 특집을 다음 뭐 두 번째 편으로 아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또 삿포로에서도 또 더 자세한 글로벌 기대됩니다. 이야기를 네. 저희가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